그래도 원래 잠이 많은가 봐. 아니야? 열심히 공부해서 피곤해서 그런가? 꿈들 마무리가 좀. 어? 꿈들의 마무리. 아, 꿈들에 그것 때문에 바쁘셔. 알겠습니다. 자, 다음 2번 함수 fx가 x 세제곱 더하기 6x제곱, 이건 우리 수업 시간 때도 한번 풀었던 문제긴 한데, 플러스 15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2a 더하기 3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느 단원에서 나온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얘는 뭐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거냐면, 여기는 이 절대값 때문에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거든. 그럼 절대값이 나오면 처리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범위를 나누는 거라고 했어. 범위를 나누면 저 절대값 기호를 없애고 쓸 수 있는 거지. 즉 무슨 얘기냐면 이 fx를, 우리 범위를 x가 뭐보다 작을 때와 2a보다 작을 때랑 x가 2a보다 크나질 때, 즉 이 절대값 기호 안의 시계값이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범위를 나누면 x가 2a보다 작을 때는 fx를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에 x 빼기 2a, 그러니까 x가 2a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니까 절대값 기호가 사라질 때 앞에 마이너스 하나 부호가 하나 붙어야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15 곱하기 x 빼기 2a 더하기 3,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x가 2a보다 크나질 때는 x 빼기 2a가 양수니까 절대값 기호가 그냥 사라지면 되겠지. 따라서 x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15 곱하기 x 빼기 2a 더하기 3,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해야 된대요. 됐니?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 얘기거든. 그래서 함수의 증감의 판정이에요. 함수의 증감의 판정. 그래서 함수의 증감은 뭘 갖고 판정하느냐? 우리 증감이니까 이 증감은 f'x의 부호를 갖고 판정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f'x가 0보다 크면 얘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 만약에 f'x가 0일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때는 양쪽에서 f'x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양쪽의 부호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럼 부호 변화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느냐?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f'x가 0일 때는 f'x의 부호 변화, f'x의 부호 변화를 추가로 관찰을 해야 그 점이 우리 증가하는 점인지 감소하는 점인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그러니까 양수였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양수가 된 거야. 그럼 이때는 증가인 게 맞아요. 다음 두 번째, f'x가 0인데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그럼 그 점은 증가하는 점도 아니고 감소하는 점도 아니고 증감이 변하는 점이죠. 근데 그 증감이 플러스, 증가해서 감소로 변하는 이런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얘는 극대가 되는 점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고, 그 다음에 f'x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점은 극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계속 변하는 점은 감소하는 점이 된다, 그런 얘기야. 됐죠? 따라서 우리 이놈이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기 위한 A의 최소값을 물어봤거든? 그럼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증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요놈 또는 요놈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됐어? f'x가 0보다 크거나 또는 f'x가 0이 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에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나는 저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나는 f'x의 부호 변화를 봐야 돼. f'x의 부호를 봐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를 뭐래? 미분을 하겠지? 그래서 f'x 미분을 할 거야. 그럼 위에 거는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6의 12x 빼기 15가 될 거고, 이거는 x가 뭐보다 작을 때? 2a보다 작을 때. 밑에 거는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15 이렇게 될 거잖아요. 얘는 x가 2a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아니라 2a보다
클 때 할 때는 요거 조심해야죠. 2a보다 클 때.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냐고 했냐면 x가 2a일 때의 미분 가능성은 이 값과 이 값을 동시에 관찰해야지만 x 이퀄 2에서 미분 가능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얘는 x 이퀄 2에서 미분이 가능한지를 알기 위해 이론만 보고 x 이퀄 2a에서 미분계수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등호는 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어쨌든 이놈이 됐든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기 위해서는 f'x가 0보다 크거나 또는 f'x가 0이 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기준으로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 즉 제가 2차함수인데 저 2차함수가 어떻게?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x축과 최대 한 점에서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먼저 이 밑에 걸 먼저 봤더니 이 밑에 거는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가 되고 그럼 이거의 판별식 d가 4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 0보다 작잖아? 그러면 요 놈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아래로 볼록인 건데 x축보다 위에 있는 놈이 되는 거지. 그러면 2a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x가 2a보다 큰 범위에서 f'x가 0보다 크다? 증가한다라는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지. 됐니? 그럼 문제는 뭐예요? 얘. 왜? 얘 같은 경우도 내가 이거를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4x 빼기 5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5 곱하기 x 빼기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버리잖아? 그럼 제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인 건데 얘가 x축과 두 군데서 만나는 놈이야. 마이너스 5와 1에서 만나는 이런 놈이라는 거지. 됐니? 그런데 나는 이 함수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 됐니? 그러면 x가 2a보다 작을 때 f'x가 이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2a가 어디? 여기에 있으면 x가 2a보다 작을 때 f'x가 0보다 크다? 이게 만족이 될 수 있지. 그런데 만약에 2a가 이런 데 있다라고 한다면 2a보다 작을 때 그런데 2a부터 5까지 여기 마이너스 5까지는 f'x가 0보다 작잖아? 그러면 그 사이에서는 감소하는 거니까 2a가 이런 데 있을 수 없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2a가 이런 데 있을 수 없다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이 f'x가 0보다 커야 되는데 x가 2a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f'x가 0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2a가 이쪽에 있으면 x가 2a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만약에 이런 점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x가 2a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f'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아요? 됐니? 그러니까 이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고 왜? 2a에서는 어차피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2a에서의 값은 0이 돼도 상관은 없잖아요? 됐어? 그리고 f'x가 0이 되는 건 상관없죠? 자, 그래서 2a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따라서 실수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는 f'x가 모양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 범위를 가지고 이 2a라는 놈이 어디 있는지 저 범위를 가지고 f'x가 실수 전체 집합 그러니까 이 fx 주어진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기 위해 2a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걔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되면 나중에 그 개인 질문 시간 정해질 때 와서 물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3번. 그리고 혹시 수업 시간 때 필기를 잘 못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필기를 잘 못했거나 혹은 수업 내용이 다시 듣고 싶은 사람은 요즘에 어쨌든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결석자가 계속 있어서 선생님이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리고 있으니 혹시 나중에 내용이 궁금한 사람은 그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보면 영상이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날 수업 거를 선생님이 하나만 올려놓고 뒤에 두 개를 못 올렸거든. 자기 깜빡하고 올리는 거를 저거에서 그것도 어쨌든 오늘 안에 올라갈 거니까 아니 오늘 내일까지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올라갈 거니까 혹시 수업이 궁금한 사람들은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선생님 수업 때 주로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 건데 이게 수업 때는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이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실제 혼자 풀려고 보면 안 풀리는 경우들도 있거든. 그럼 그때는 언제쯤 수업했는지를 알면 거기 들어가서 영상 볼 수 있고, 혹은 영상 보는 게 귀찮은 사람은 선생님이 일요일날 그 개인 질문 시간 만들어주는 시간에 와서 또 질문하셔도 되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3번 봅시다. 3번은 두 실수 a와 b에 대하여 함수 fx를 이번에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줬어요. fx를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bx, 원점을 지나가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예요. 이건 x가 0보다 작을 때, 물론 이 3차 함수의 모양은 a와 b의 값이 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겠지. 지금은 몰라. 아직은 여기까지는 요것만 보고는 이 fx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짐작조차 안 되죠. a와 b의 값이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 다음 x가 0보다 크거나 틀 때는 똑같이 3분의 1 x세제곱, 똑같이라는 말은 원점을 지나가는 건 똑같아. 뒤에 상수항이 없어 둘 다. 그래서 ax제곱 빼기 bx라고 되어 있고,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틀 때 이렇게 정의된 함수 fx가 있어요. x 이퀄 0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달라. 그런데 얘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 컴마 마이너스 1에서는 뭐하고? 감소하고, 그 다음에 반닫이 구간 마이너스 1 컴마 무한대에서는 뭐로 하는? 증가하는 a 더하기 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기 위한 a 더하기 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 컴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컴마 무한대,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실수 전체 집합이 되지 않니?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개로 쪼개놓은 건데, 거기서 fx가 감소,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이 범위에서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했지. f'x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f'x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그 점은 감소가 되는 점이니까 여기 f'x가 0이 되는 점도 포함될 수 있어요. 다음 증가하는, 여기도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구간 안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증감에 대한 조건이 나오면,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뭘 봐야 된다는 거야? f'x의 부호를 갖고 얘를 판정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f'x의 부호, f'x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증가 감소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됐니? 내가 얘가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f'x를 봐야 되는 거고, fx를 봐봤자 소용없다고. 됐니? 그래서 미분이라는 걸 배운 거잖아. 미분을 이용해 도함수를 구할 수 있으니 그 도함수 값이, 도함수의 함수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fx가 그 점에서 증가할 건지 감소할 건지를 알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f'x의 부호를 봐야 되는 거니까 얘를 미분하겠지. 그럼 미분하면, 다시 얘를 미분하면 f'x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쟤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밑에 것도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 얘는 x가 0보다 클 때 이거 등호 떼라고 했어요. x 이퀄 0에서의 미분 개수는 여기랑 여기다 넣어서 알 수 있는 거지 여기다만 넣어서는 알 수는 없잖아. 물론 여기다 0을 넣어도 마이너스 b고 여기다 0을 넣어도 마이너스 b니까 얘가 x 이퀄 0에서 미분 가능하고, 따라서 등호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그거는 x 이퀄 0에서의 미분 개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보고 얘가 미분 가능인지를 따지는 거지, 얘만 미분해서 걔가 미분 가능이라는 걸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미분을 할 때는 여기서 등호를 떼는 게 맞는 거야 원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물론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다 0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b고 여기다 0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여기다 0 집어넣어도 0, 여기다 0 집어넣어도 0, 그러면 fx가 연속이면서 그 점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둘 다 마이너스 b로 똑같기 때문에 얘는 x 이퀄 0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고, 따라서 여기다 등호를 넣어도 상관없고 여기다 등호를 넣어도 상관없기는 해. 그건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그냥 미분을 할 때는 얘만 보고 x 이퀄 0에서의 미분계수를 알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이거를 등호를 떼고 일단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판단은 나중에 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 이놈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인 점은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나는 이 두 놈으로부터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 f 프라임 x가 봐라. x가 0보다 작을 때 f 프라임 x는 x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함수예요. 되니? 그럼 x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 음수인 2차함수는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되니?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음수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일단 요 f 프라임 x 위에 있는 요 놈이 x축하고 안 만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음수,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양수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되니? 어디에 마이너스 1이 있든 만약에 x축이 이렇게 f 프라임 x니까 요 놈의 그래프야. 요 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얘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얘는 f 프라임 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 되니?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얘가 x축과 두 군데서 만나야 되고 그 두 군데서 만나는 점 중에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야. 되니? 왜냐면 내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음수,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양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이쪽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은 0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겠지. 왜냐면 0이 될 때 이 놈으로 바뀔 건데 일단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0이 얘보다는 안쪽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혹은 최대 여기까지도 될 수 있기는 하지. 되니? 근데 그건 아직 모르니까 일단 요런 모양이 되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야? 0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지? 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빼기 b인데 걔가 0이 되는 거야. 따라서 나는 b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a 빼기라고 쓸 수 있다? 요걸 하나 알 수 있는 거지. 되니?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b인데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0보다 작으면 안 되겠지 최소한? 됐어? 그래서 저기다 0을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조건을 또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위에 놈 x가 0보다 작을 때 f 프라임 x 얘를 가지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a와 b의 조건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지. 그럼 봐봐라. 다음은 x제곱 더하기 2ax 빼기 b야. 이거는 x가 0보다 클 때야. 근데 x가 0보다 클 때는 이 f 프라임 x가 아예 0이 0보다 작은 데가 있으면 아예 안 되는 거겠지. 됐니?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얘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느냐? x제곱의 개수가 1, 양수인 2차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을 거고. 됐니? 얘가 x 이꼴 0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b가 되는 건데 됐니? 그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b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 값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건데 일단 얘는 축이 마이너스 a가 돼. x 이꼴 마이너스 a가 되는 건데 걔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는 없잖아. 맞아요? 얘가 이렇게 돼 있고 x제곱 더하기 2ax니까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가 x축하고 만나는 놈이면 만약에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아래로 그러니까 x제곱 개수가 1이니까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건데 이 a와 b의 값에 따라서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x가 0보다 클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무조건 만족이 될 거야. 근데 문제니까 판별식이 요렇게가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지나갈 때. 됐니?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x가 0보다 클 때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0이 이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데 얘가 x축하고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거의 판별식을 봐야 되는 건데 이거의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얘가 a제곱 플러스 4b예요. 아니지 a제곱 플러스 b예요.
됐니? 그런데 그 a제곱 플러스 b인데 b가 2a 빼기 1이었으니까 얘가 a제곱 플러스 2a 빼기 1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0보다 클 때도 있고 0보다 작을 때도 있어요. 맞지? 즉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어떤 놈인지가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 됐어? 그럼 이제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야. 따라서 이 두 가지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 그럼 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그래 공식을 써보면 a의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2니까 2보다는 a가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그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축이 이렇게 또는 이렇게 지나갈 거고, 그러면 나는 x가 0보다 클 때 f 플러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만족될 수가 있죠. 그런데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혹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 커도, 즉 우리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는 언제냐면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미안해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크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갈 건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갈 건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이렇게, 즉 축이 0보다 작은 쪽에 있고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우리 x가 0보다 클 때, 즉 f 플러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겠니? 그럼 일단 여기 축이 x 이퀄 마이너스 a였으니까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범위는 날아가는 거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은데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도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다 0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0보다 커요 안 커요? 안 크네. 아니지, 여기다 0 넣어야지. 그럼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b는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b는 0보다 크거나 같지? 됐어? 따라서 이 범위도 가능해진다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따라서 이거를 다 정리를 하면 우리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 a 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 아니지,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면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고,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때는 0이 여기 있게 되는 거니까 얘도 만족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a 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됐니? a 더하기 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a 더하기 b는 여기서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 대신에 2a 빼기 1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3a 빼기 1이잖아요. a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큰데, 여기서 b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요거에 대한 a 값을 얘기를 안 했네. 그럼 b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a의 값은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됐니?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야지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려면 이 조건도 만족이 돼야 되니까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a 값은 5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아니라 작거나 같다지. 미친. 쏘리, 미안해. 거꾸로 썼네. a가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저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나는 a 플러스 b가 3a 빼기 1이니까 이 3a 빼기 1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3a 빼기 1의 그 최대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3 곱하기 1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루트 2, 여기는 3a, 여기는 3을 곱했으니까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요. 거기서 1을 빼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루트 2, 여기는 3a 빼기 1, 여기는 2분의 3에서 1을 뺐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근데 여기는 이 3a 빼기 1이 바로 뭐인 거야? 그게 a 더하기 b인 거야. 따라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요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놈이 라지 m 값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놈이 스몰 m 값이 되는 거니까 이때 라지 m 빼기 스몰 m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잖아요. 그럼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4니까 2분의 1 더하기 4하면 2분의 9.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걸 뺐으니까 플러스 3루트 2. 얘가 답이 돼야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됐죠? 이런 건 조금 어렵죠? 이런 건 좀 어려워요. 왜 어려워? 이게 증가함수, 미분적분이 어려워서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1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를 다루는 그런 연습들이 조금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들 살짝 어려우니까 잘 문제를 기억해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근데 이제 개념 자체가 어렵진 않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f'x가 실수 전체 집, 아니 그러니까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기 위해서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요 구간에서 감소하고 요 구간에서 증가. 미안해. 요거는 구간을 주고 요 구간에서는 감소, 요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요 구간에서는 이렇게 되고 요 구간에서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적용하기 위한 a와 b의 값의 조건들을 쭉 찾아서 나중에 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됐죠? 그런데 a 값의 범위를 보면 알겠지만 한 개는 0보다 작은 쪽에서 범위가 나오는 거고 한 개는 0보다 큰 쪽에서 이런 조건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이게 쉽지가 않다. 실제로 이게 고3 13번 문제고요. 9월 13번 문제고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이게 여러분들 이제 고3 문제의 어떤 그런 구조를 모의고사의 구조를 알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것까지는 쓸데없는 얘기니까 그건 나중에 기말고사 끝나고 내년에 고3 되면 그때 가서 또 설명할 일인 거고 어쨌든 학교 시험에서도 출제하기가 매우 좋은 문제예요. 왜 좋은 문제야? 요거 숫자만 바꾸면 돼. -1이라는 숫자만 바꾸거나 혹은 여기 있는 A, B 앞에 어떤 숫자만 바꾸면 푸는 방식은 똑같은데 요 숫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내기 참 편한 문제거든요. 됐어? 즉 학교 시험에서 아주 내기 쉬운 문제라는 뜻이야. 학교 시험 문제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이에요. 애들 정답률도 되게 낮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변형시키기가 쉬워서 오히려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들은 문제를 변형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내용도 그러니까 그 개념도 간단하고 그냥 다만 계산이 좀 복잡해서 애들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 내기가 되게 편안한 문제다. 알겠죠? 반드시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다음 4번. 4번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것도 잘 물어보는 학교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실어놓은 문제거든요. 일단 4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 4번. 함수 fx가 이번엔 뭐라고 줬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의 a 플러스 b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3차 함수야. 원점을 지나가 말고는 않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물론 이제 미분을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고 뭐 좀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기는 하겠으나 뭐 x제곱의 개수나 x의 개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얘는 원점을 지난다. 상수항이 없으니까 원점을 지난다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는 뭐 커다란 정보를 얻을 수는 없어요. 이 식만 보고는. 자, 어쨌든 이렇게 주어진 함수 fx가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곡선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하자. 이때 gt가 열린관 0,5에서 증가할 때 a의 최소값을 구하래. 즉 나는 fx의 증가를 묻고 있는 게 아니야.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하고 그 gt가 열린관 0,5에서 증가하기 위한 조건을 묻고 있는 거지. 됐어? 그럼 일단 gt를 구해야겠죠? 구해봅시다. 자, 이거 위의 점 이거 위의 점 위 t, ft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접선부터 구해봅시다. 그럼 접선이 어떻게 될 거냐? y는 f't
3t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2의 t 플러스 a 얘가 f 프라임 t가 될 거고요. 미분하고 x 자리에 바로 t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됐니? 그 다음에 t, ft를 지나가니까 x 빼기 t 플러스 ft는 t 세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 곱하기 t의 제곱 플러스 at 얘가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지? 그런데 이놈의 그 y절편을 gt라고 한대. 이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한대. 그럼 y절편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x에 0을 대입했을 때 y의 값이 y절편이 되는 거 아니니? 따라서 내가 여기다가 x 이꼴 0을 대입하면 저 y가 gt가 되는 거니까 그럼 gt는 자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t잖아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t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2배의 a 플러스 2 곱하기 t 제곱 마이너스 at 여기는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의 t 제곱 플러스 at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 다음 2 곱하기 a 플러스 2의 t제곱 빼기 a 플러스 2 곱하기 t제곱이면 플러스 a 플러스 2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at는 사라져서 없어지겠지. 따라서 gt가 저렇게 생긴 놈이 gt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gt가 열린 구간 0,5에서 증가한대요. 되니? 저 이 gt가 열린 구간 0,5에서 증가한대요. 그럼 나는 gt의 증감을 판정해야 되는 거니까 뭐의 부호를 보면 좋겠어요? g't의 부호를 보는 게 맞겠지? 나는 gt가 열린 구간 0,5에서 증가하기 위한 조건을 묻고 있는 거니까 얘가 0,5에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g't의 부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g't 얘를 미분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2배의 a 플러스 2 곱하기 t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됐어? 그래서 얘는 t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6 음수인 2차 함수니까 g't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따라서 얘가 열린 구간 0,5에서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놈이 t축이랑 두 군데서 만나야 될 거고 그 두 군데서 만나는데 0부터 5까지가 이 양수인 구간 안에 0과 5 사이가 여기 0과 5가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할 수 있는 거겠지. 됐니? 그런데 이 g't를 내가 뭐로? 마이너스 2t로 묶어주면 얘가 3t 마이너스 2로 묶였으니까 우리 뭐? a 플러스 2 곱하기 2 이렇게 이수분해가 될 거거든. 그럼 저렇게 이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겠어? 요놈이 3분의 a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따라서 0은 여기로 갔으니까 이건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여기는 3분의 a 플러스 2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는 gt가 열린 구간 0,5에서 증가한다가 성립할 수 있는 거겠죠. 됐어? 따라서 최종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 3분의 a 플러스 2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5를 곱해주면 a 플러스 2가 1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2를 빼서 a는 1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a의 최소값은 14. 4번의 답은 13이에요. 맞죠? 얘는 쉬운 문제기는 해. 쉬운 문제이기는 한데 할 게 많죠. 뭐 접선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x에다 0을 대입해서 gt도 구해야 되고 저 gt가 열린 구간 0,5에서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또 gt를 미분해서 g't를 찾아야 되고 저 g't가 어떤 모양인지를 봐서 얘가 열린 구간 0,5에서 증가하기 위해 저 a 값이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지를 또 생각을 하는 거야. 되니까 즉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여러분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건데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산을 해야지만 답이 나오는 그 과정이 좀 길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학교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들이다. 자, 다음 5번 문제도. 5번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얘는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서 절대값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 문제예요. 자, 무슨 얘기냐? 5번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y 꼴 세제곱 위의 점 t, t 세제곱과 자, y는 x 세제곱 위의 점 t, t 세제곱과 이건 점이야, 점. 이것과 직선 y는 x 더하기 6 사이의 거리 y는 x 더하기 6
사이의 거리를 우리 뭐라고 하지? GT라고 하지. 그럼 얘는 t의 값에 따라서 이 t, t, t 세제곱 t가 움직이면 이 거리가 계산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운 거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문제거든. 근데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서 뭐가 튀어나와? 절대값이 튀어나오지.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나는 GT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자, 이 직선은 x 빼기 y 플러스 0이라고 바꿔놓고 t, t 세제곱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루트 2분의 위에가 절대값 x자리에 t를 집어넣고 y자리에 t 세제곱이 집어넣어지면 되는 거니까 얘가 t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6의 절대값 gt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gx처럼 보이네. gt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절대값이 있죠. 여기 절대값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자, 따라서 나는 이 GT에 관한 내용들을 묻고 있는 건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GT의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그리고 그 그래프를 보고 우리 기억, 니은, 디귿 판단할 거야. 자, 그래서 절대값이 씌워진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절대값이 씌워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그래프를 그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루트 2분의 1은 상수이기 때문에, 특히 양수의 상수이기 때문에 얘는 GT의 그래프의 모양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일단 요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를 내가 HT라고 하는 거야. 즉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 플러스 6을 HT라고 하고, HT의 그래프를 그린 이후에 걔를 t축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는 거를 데칼코마니 찍듯이 위로 걷어 올려주면 이 절대값을 씌운 함수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먼저 HT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그럼 HT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H의 증감을 봐야 되는 거니까 먼저 H판 T를 먼저 보겠죠? 그럼 걔가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이거 이퀄 0이 되는 점은 어디랑 어디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랑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상차함수. 그런데 극대와 극소가 되는 점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고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t축이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t축이 어디를 지나가는지 보기 위해서는 요때의 함수값과 요때의 함수값을 비교를 해봐야겠지. 그런데 여기서는 어차피 양수니까 제일 중요한 건 t축이 이 위를 지나갈 거냐 이 밑에를 지나갈 거냐. 왜냐면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6이니까 요거 가운데 점이 0,6이거든요. 그럼 t축은 얘보다는 아래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함수값은 중요하지 않지만 t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일 때 이때의 함수값은 중요하지. 왜? 만약에 그러니까 ht에다가 t 이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양수면 t축이 여기를 지나갈 거고, 아니 음수면 여기를 지나갈 거고, 양수면 이 밑에를 지나갈 거니까 어디를 지나가느냐에 따라 절대값을 씌운 함수의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따라서 h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t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1. 지금 이거 루트 3분의 1을 세제곱하면 3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3분의 1에서 1을 뺐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분의 1 플러스 6이 되는 건데 요건 유리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분자분에다 루트 3을 곱하는 거야? 그럼 밑에는 마이너스 9분의 위에는 2 루트 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 6. 그러면 얘가 우리 9분의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9, 6에 54. 그럼 당연히 양수겠지. 그러면 h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집어넣은 게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t축이 어디를 지나간다는 얘기고 얘보다 아래를 t축이 지나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루트 2분의 1은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 어차피 루트 2분의 1은 함수값만 조절이 되면 되는 거니까
나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놈이니까 이 루틴은 크게 영향을 못 줘요. 앞에 붙어있는 상수라서. 근데 여기에 절대값이 붙어있기 때문에 T축보다 위에 있는 놈은 그대로 그려주고 T축보다 아래 있는 놈은 위로 꺾어서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뭐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게 y 꼴 GT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GT의 그래프가 0이 되는 점은 얘가 0이 되는 점인데 걔는 쉽게 찾을 수 있죠. 여기 T 빼기 T 세제곱 플러스 B니까 얘가 2가 되는 점이라는 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맞지 않니? 선생님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알 수 있나요? 알아야 돼요. 하여튼 방정식을 풀던지 어떻게 하든지 알아야 되는데 걔가 2가 되는 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이제 디귿에서 힌트를 얻는 거야. GT가 T 이꼴 2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T 이꼴 2라는 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닐 거고 됐어? 이유가 있으니까 T 이꼴 2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T에다 2를 집어넣었더니 하필 딱 0이 되는 거잖아. 이 GT가 0이 되는 점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2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걸 확인하면 여기가 2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기억에 GT는 실수 전체 집합의 연속이다? 맞죠? 끊어지는 데 없죠? 요 색깔로 그린 게 GT의 그래프인데 GT가 끊어지는 것은 없어. 미분 가능한 점은 있어도 끊어지는 점은 없어. 그러면 기억에 GT는 실수 전체 집합의 연속이다? 맞아요. 그 다음 니은에 GT는 0이 아닌 극소값을 갖는다? 맞죠? 0이 아닌 극소값 있죠 여기? 맞죠? 극소점이 여기랑 여기 두 군데인데 이 극소값은 0인데 얘는 극소값이 0이 아니잖아요? 아까 9분의 마이너스 2루트 3 플러스 54라고 했잖아? 얘가 또 다른 극소값이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0이 아닌 극소값을 갖는다? 맞고요. 디귿 GT는 T 이꼴 2에서 미분 가능하다? 아니죠. T 이꼴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예요. 따라서 얘는 답이 기억 니은 3번이 답이에요. 디귿은 틀렸다. x 이꼴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해됐죠? 내가 너무 설명을 자세히 하나? 일단 6번, 7번까지는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번도 후딱하면 할 수 있는데 일단 빨리 해봅시다. 자, 6번도 한번 풀어준 적 있던 문제인데 3차 함수 fx에 대하여 f'x 이꼴 0의 두 실근 알파 베타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그럼 f'x 이꼴 0의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알파 빼기 베타가 베타의 절대값이 10이 된다는 얘기는 알파 베타가 같은 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f'x 이꼴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고 그럼 f'x 이꼴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으나 3차 함수 fx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다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니? 그럼 일단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를 x 이꼴 알파 여기를 x 이꼴 베타라고 하면 첫 번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10이래.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라는 건 알파와 베타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나는 요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가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 그래서 이 거리가 10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알파 빼기 베타로 되어 있네. 베타 빼기 알파나 알파 빼기 베타는 똑같긴 한데 어쨌든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은 선생님이 저 파란색으로 쓴 놈의 거리가 되는 거고 걔가 10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나 조건은 알파, F알파와 베타, F베타 사이의 거리가 26이래. 그러면 이렇게 적었으면 여기가 알파, F알파가 될 거고 여기가 베타, F베타가 될 거니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래요? 얘가 26이래요. 이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물어봤어.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는 이 길이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이 길이를 물어봤는데 지금 이거 세 가지 색깔로 그린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 거야? 직각삼각형인 거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가 5, 12, 13 따라서 이 거리는 얼마가 된다? 24가 된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가 루트 26의 제곱 빼기 10의 제곱 하면 24가 된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쵸? 이거는 뭐 식을 만들 이유도 없고 그럼 최고차의 수가 우수인 경우 어떡하나요? 해보세요. 삼각형이 위아래로 뒤집히는 거 말고는 바뀌는 게 없어요. 자, 다음 7번도 이거는 이제 순전히 계산 문제인데 실수를 많이 해서 그냥 한번 넣어본 거고요. 자, 그래서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x제곱 빼기 2x 곱하기 fx라고 하자. 이때 fx가 x 이퀄 3에서 극소값 2를 가질 때 g 프라임 3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g 프라임 3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gx를 미분하는 거지. 그럼 gx가 x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fx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곱의 미분법을 이용해 gx를 미분하면 g 프라임 x가 우리 앞에 거 미분 2x 빼기 2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fx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x제곱 빼기 2x 곱하기 뒤에 거는 미분 f 프라임 x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 따라서 이때 g 프라임 3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x 이퀄 3을 대입하면 g 프라임 3은 3이 6 빼기 2는 4 곱하기 f3 더하기 3, 4는 9 빼기 3이 6 하면 3 곱하기 f 프라임 3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나는 여기다가 f3과 f 프라임 3만 대입하면 되는데 fx는 x 이퀄 3에서 극소값 2를 가진다고 했고 fx는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이니까 당연히 f 프라임 3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고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극점에서 미분계수가 무조건 0이에요. 그 다음에 극소값은 그 점에서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f3이 2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 조건을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면 따라서 나는 g 프라임 3의 값이 얼마가 될 거냐? 2, 4, 8 이 비율은 0이니까 답은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9번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니까 일단 8번까지만 오늘 해볼 건데 자, 8번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 1학년 때 다항식의 연산에서 했던 건데 우리 인수정리라는 거 다시 한번 인수정리 이 인수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식을 만들 때 매우 편하게 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인수정리인데 인수정리가 뭐였냐면 f 알파가 0이면 fx는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됐니?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얘거든요. 이거 f 알파가 0이래. 그럼 f 알파가 0이라는 말은 또 뭔 말하고 똑같은 거냐? 방정식 fx 이퀄 0의 한실근이 알파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되니? 또 다른 말은 뭐랑 똑같냐면 y 이퀄 fx의 그래프가 x 이퀄 알파에서 x축을 지난다, x축과 만난다 라는 말하고도 똑같아요. 됐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식을 만드는데 이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우리 이제 미분을 배웠으니까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f 알파가 0이고 f 프라임 알파도 0이면 됐니?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여기까지는 1학년 때 얘기한 거고 우리 미분을 배웠으니까 미분까지 포함시켜서 f 알파가 0이고 f 프라임 알파가 0이면 fx는 x 빼기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게 이제 여기서 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하잖아? 그럼 뭐가 가능해지냐면 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잘 봐봐. fx가 일자로 지나가고 gx는 4차 함수야. 먼저 fx부터 그려놓고 이렇게 y도 fx라는 직선이 있고 그 위에 gx가 이렇게 지나간대요.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1이 되도록 gx가 이렇게 지나간대. 되니? 그런데 hx를 우리 뭐라고 정의했냐면 gx 빼기 fx라고 정의했거든. 이렇게 딱 끝낼게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나는 hx를 마이너스 2에서 gx랑 fx가 접하지?
그럼 그 점의 상수값도 똑같고 미분계수도 똑같겠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x 이퀄 1에서도 gx랑 fx가 접하니까 그 점의 상수값도 똑같고 미분계수도 똑같지 않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점에서 hx가 이렇게 되면 h'x는 당연히 g'x 빼기 f'x일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gx랑 fx가 접한다는 말이 곧 우리 뭐랑 똑같냐면 h-2가 0이고 h'-2도 0이다 이거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x 이퀄 1에서 fx랑 gx가 접한다는 얘기도 h1이 0이고 h'1도 0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 근데 봐봐요. hx는 4차함수인데 우리 h-2도 0이고 h'-1도 0이니까 hx는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이수로 갖겠지. 그리고 최고 차이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모양을 보고 hx를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거든. 됐니? 그러면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h'(x를 미분했더니 앞에 거 미분 2 곱하기 x 플러스 2 뒤에 거 그대로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x 플러스 2의 제곱 뒤에 거 미분하면 2 곱하기 x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를 2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1로 묶어주면 괄호 열고 앞에는 x 빼기 1 뒤에는 x 플러스 2 이렇게 남을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2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1에다가 가운데는 뭐가 돼?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되니? 그럼 얘는 어디서 극대값을 가져? 부호 변화를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극대값을 갖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극대값이 h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 저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니까 2분의 3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밑에는 2의 4제곱이니까 16분의 위에는 3의 4제곱이니까 81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답이 1번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일단 토요일날 수업은 언제 할 거냐면 여러분들 선생님 뒤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스케줄이 겹쳐서 토요일날 수업은 일단 4시 할 거예요. 4시부터 6시까지. 됐어? 올 수 있는 사람은 오시면 되고 못 오는 사람들은 일단 거기 영상 올려줄 테니까 영상을 꼭 보시길 바라고 다음 일요일날 시간 정한 시간에 꼭 오셔서 질문 그때는 숙제한 거랑 자스토리